네, 북한 목숨을 잃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75일 만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기 기자.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청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고각 발사돼 고도 4,500km로 96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행 고도로 봤을 때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면 이 미사일이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급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을 2차례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오늘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청와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사일 발사 2분 뒤인 3시 19분 첫 보고를 했고 이후 한 차례 더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늘까지 11번째로 청와대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6회 공군이 동시에 적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지 6분 만에 진행됐고요.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 해군은 해성2라고 불리는 함대지 미사일, 또 공군은 스파이스 2000 공대지 미사일을 각각 발사해서 가상의 적 도발 원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북한이 2달 넘도록 잠잠하다가 기습 도발을 감행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건 지난 5월 15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9형을 발사한 지 75일 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달 넘게 도발을 자제해 왔는데요.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국면 속에 도발을 일단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한반도에 공개되는 등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엔 판문점 공동 경계구역에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한 일이 발생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로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늘 북한이 이른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전면적인 대결은 피하고 한미 군 당국의 경계 태세를 떠보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정성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도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현원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는데요. 구체적 발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직 비행하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해서 북한의 도발에 긴박하게 대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으로 평가했죠? 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치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지금까지 어떤 미사일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사일은 북한 사인리에서 발사됐고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닝 대변인 다만 이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외교적 옵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원섭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반응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지사 연결하겠습니다. 금기정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도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곧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영 신화통신이 한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고요. 주요 인터넷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70일 넘게 북한이 잠잠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숭타오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평양에서 귀국하면서 도발 가능성이 예견됐었습니다. 중국은 숭타오 특사의 귀국 당일 베이징 평양 간 국역 항공사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어제는 접경 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 도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그동안 규제를 해왔던 한국행 단체 관광 일부 허용했다는 소식. 자, 제한적으로 허용했고요. 롯데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중국의 지방정부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단체 관광 문제를 놓고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시와 산둥성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하이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 정부들은 단체 관광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한 건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5일 전면 금지 이후 8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당국은 단체 관광 일정에 롯데호텔 숙박과 롯데 면세점 쇼핑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드 구직을 제공한 롯데에 대한 안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 크루즈나 전기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은 하지 못하게 했고 온라인 관광객 모집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사드 반대 입장과 중국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이징과 산둥 두 지역의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관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긴급 강요회의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북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강명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3시 18분쯤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사일은 북한의 평안남도 평성에서 발사돼 최고 고도 4,000km로 약 1만 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은 53분간 비행해 새벽 4시 11분쯤 아오모리현 서쪽 250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화성 14호의 대량형 미사일로 ICBM급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2얼러트를 발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정보 수집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평화 해결의 의지를 짓밟은 폭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네, 유럽연합은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제적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오늘 새벽 이렇게 말하고 이번 발사는 추가적인 중대한 도발이며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새벽 북의 미사일 도발 배경 그리고 향후 미칠 파장을 전문가 인터뷰로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사일의 정밀 분석 및 평가. 자, 화성 14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화성 14형 가능성이 우선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 사거리가 이전 화성 14형보다 한 500km 정도 더 나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미사일 고도가 한 4,500km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네. 지난번보다는 거리상으로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가 됐다. 네. 화성 14형 가능성은 거의 저희 화성 14형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역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게 발사했고, 고도가 4,500km라서 이것이 네네. 이제 사거리가 최대 13,000km까지 뻗칠 수가 있어서 미국 전역이 바로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탑재돼서 핵탄두가 날아간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 당국은 이렇게도 분석을 하던데 말이죠. 그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이번 발사가 고각 발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미사일 발사에 실제 그 비행 사거리가 960km 정도였고, 일본의 아오모리 해변에 250km에 근접하는 네. 일본 그 배터리 경제 수익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고각 발사할 경우에는 그 미사일 가장 높이 올라간 고도에 곱하기 한 3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000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0km 정도가 가능한,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사일의 완성 체계, 그러니까 ICBM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목표 지점에 탄도가 대적을 이루면서 투하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미군 당국이나 일본 정보 당국에서도 아직 그 부분은 북한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ICBM이 아니라 ICBM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탄착 지점이 형성되느냐.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는 것과 LA나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전략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의도한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관련돼서 북한이 이걸 확보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고열, 고압, 그다음에 고충격이 발생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견딜 수 있는 합금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오늘 지금 발사도 정확하게 최종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북한이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북한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우선 감정 결론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평남 평성 4.12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이것은 이제 평성 쪽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평성은 우리로 치면은 서울 위에 있는 구리시나 이런 정도입니다. 의정부나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평양과 붙어 있는 곳이고, 원래 평성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평양을 둘러싸는 성, 이런 의미로 북한이 1950년대에 만든 그런 시입니다. 네. 그 이전에는 평성이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사실상 평양 외곽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지역들 중에 하나다,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평성에 수락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평양 근처에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난번 순환비행장에 했습니다만, 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기술적인 난이도를 상당 부분 극복한 상태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북한이 서해안 지역에서 쏴야 동해안 지역으로 고각 발사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ICBM급 미사일 발사는 통상 서해안 지역에서 쏜다. 평성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북한이 어떤 지역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보여준 이런 차원의 행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9월 이후로 75일간 잠잠하다가 오늘 도발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도 될까요?